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4월 1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삼프로TV 글로벌 라이브 나가가지고 엄청 잘하더라고요. 네, 엄청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보는데 거기도 감탄을 되잖아요. 감탄을 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도 감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좋았고 그 내용에 대한 전달력도 너무 좋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게 전무님, 봤습니다. 상무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이 배웁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직 생활이니까. 우리가 미리 이런 얘기 하자고 한 건 아닌데 네, 훈훈한 아침입니다. 어제 시장이 밤에 집에 갈 때만 하더라도 그 구글이 시간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끝나가는 네, 뉴스가 맞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근데 다 플러스로 끝났네요, 보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한 2.7%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한 1% 조금 못 미치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한 0.3% 정도씩 상승을 보였고 중소형 중에 러셀 2000년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1% 정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구글이 들어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 섹터가 마이너스 한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또 유가가 한 2% 정도 빠지면서 에너지 섹터도 마이너스 1.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쪽도 약보 업종도 기록을 했고 반면에 강세를 보였었던 업종으로는 부동산 섹터가 한 2.2% 그리고 금융 섹터가 1.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뭐 IT, 자유소비재, 산업재, 필수소비재, 소재 유틸리티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우리 남궁재훈 주임이 만들어준 이 포맷만 봐도 시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위기감 중에 이제 부동산 위기 그죠? 네. 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부동산이 연초 이후로 플러스 1%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뭐 크게 위기가 오는 것 같지는 않고 여전히 연초 이후로 보면 정보기술, 자유소비재 특히나 어제 빠지긴 했지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22% 오르면서 어떤 위기 상황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단지 걱정이었던 게 에너지 가격이 또 여기서 급등을 하면 어떡하나 뭐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유가는 어제 2% 빠지면서 80불 연초 이후로 딱 보합이네요. 그렇습니다. 0.47%. 예, 그래서 중국의 리오퍼닝이 시작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너무 좀 기우였다라는 게 봐지고 여전히 이제 헬스케어나 필수 소비재에서 보다는 약간 IT나 커뮤니케이션 등등 성장주 쪽으로 그동안에 랠리가 있었고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 금리가 어제는 좀 올랐던 것 같아요. 10년물이 9bp 오르면서 3.6% 그리고 2년물도 10bp 오르면서 4.19% 기록을 했습니다. 네, 4.19 나갔네요. 올랐습니다. 달러도 올랐어요? 달러 인덱스 한 102 정도, 어제 0.5% 정도 소폭 올랐습니다. 그리고 뭐 천연가스도 한 7% 넘게 올랐었는데 뭐 미국에서도 갑자기 좀 날씨가 추워졌다 뭐 이런 뉴스 기사들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한 7.6% 올랐고 비트코인도 한 29,500달러 정도 쯤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신경 쓰이는 거는 금융 섹터인데 금융 섹터는 어떻게 됐어요? 네, JP모건이 지난 금요일에 한 7% 넘게 올랐었고요. 또 어제 시장에서도 한 0.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한 2.9%, 웰스파고가 4.2%, 블랙락이 한 1%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이외에 여기 있진 않지만 어제 찰스 슈왑 같은 경우 한 3.9% 정도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장전에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뒤에 이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도 반도체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경우는 한 0.9% 상승을 했지만 AMD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한 마이너스 0.14% 약보합 정도 기록을 했고요. 어제 자동차 쪽에서는 그 미국의 IRA 법안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 그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차들과 받을 수 없는 차들, 뭐 받을 수 있는 차들 종류들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대체로 그 미국 차들만 포함이 되었었습니다. 뭐 그런 영향인지 뭐 GM, 포드 각각 한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루시드나 리비아는 그 자동차가 포함이 되진 않았지만 어제 한 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GM, 포드, 테슬라 미국 차는 일단은 다 오르긴 그렇습니다. 했네요. 네, 테슬라도 한 1.1% 정도 올랐습니다. 52주 신고가가 15개인가요 지금? 네, 15개가 있고요. 대체로 헬스케어라든지 소비재 종목들에서 많이 나왔는데 헬스케어 쪽에서는 이런 M&A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크 같은 경우는 어제 M&A 소식이 있었는데 주가는 소폭 하락을 하긴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맥도날드 그리고 아래에 맨 아래 뭐 치폴레, 멕시칸 뭐 이런 소비재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치플레도 52주 신고가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로 28%고 다른 헬스케어나 이쪽은 보면 연초 이후로 4%, 뭐 10%, 13%밖에 안 되지만 워낙 작년 하반기에 강해가지고 그죠? 올해도 이렇게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 리오프닝 쪽이나 이쪽은 어떻습니까? 카니발이 한 1.6%, 델타가 2.4%, 에어비앤비 한 1.3%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라스베가스 샌즈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약보합 정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특별하게 경제 지표 발표는 있었는데요.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제조업 지수 이게 10.8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8이었고 지난달이 마이너스 24.6이었는데 약간 서프라이즈가 났는데 자세한 내용은 표현은 없지만 신규 주문이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신규 주문이 많이 늘면서 이것도 서프라이즈가 났고요. NAHB 주택시장 지수 요거는 45, 컨센도 45, 지난달이 44. 그래서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이게 50이 기준선인데 그 50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난달보다는 조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조업 지수가 전원에 마이너스 24.6이었다가 플러스 10.8 이게 최상문이 혹시나 시저널리티가 뭐 부활절이 끼어 있고 뭐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잠깐만 부활절이 4월 첫째 금요일이었었잖아요. 그건 이제 굿프라이데이고 첫째 주 일요일이 부활절이었는데 잠깐만 제조업하고 부활절하고는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일단 4월달 예비치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치를 한 번 더 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4월 예비치. 예비치입니다. 예비치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세한 내용으로는 신규 주문이 많이 늘었다. 뉴욕 제조업인데 사모님께서도 예전에 여러분 말씀해 주셨는데 뉴욕 쪽 제조업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지표도 사실 그렇게 중요도가 높은 지표는 아니었습니다. 하긴 그렇네요. 뉴욕 스테이트의 제조업 지수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8% 정도 된다고. 전체 미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기 뉴욕 쪽이요. 뉴욕이 한 8%. 알겠습니다. 그럼 특징 종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플인데 애플에서 저축계좌 세이빙 어카운트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연 4.15% 이자가 된다고 하고요. 골드만삭스랑 협업을 해서 이미 제공 중인 그 애플 카드 이용자들에게 이 세이빙 어카운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객의 카드 사용에 따라서 분야별로 뭐 이자율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데일리 캐시를 제공을 하고 고객들이 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바로 일반 은행 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구글 같은 경우 한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에 기본 그 검색 엔진이 이제 구글 거를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바꾸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구글이 애플 그 아이폰에서도 기본 세팅이 구글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구글이 애플한테 연간 한 20빌리언 정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구글이 애플한테 한 20빌리언 정도 그 지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한테도 거의 비슷한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뉴스 기사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드웨어 삼성전자가 구글한테 예, 그쵸. 20빌리언을 죄송합니다. 지급하고 네. 아마 애플도 거꾸로, 네, 거꾸로. 예, 자, 검색 엔진을 잘못했습니다. 디폴트로 심어놓고 했기 때문에 네. 20빌리언이니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2조 6 잠깐만 20빌리언이니까 26조인가? 26조. 네. 네, 26조 정도 될 것 26조네요. 같습니다. 26조 20빌리언이니까 26조나 되는 건데 20조. 26. 네. 네, 26조. 삼성이 제가 아침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한 2조 6천억 2빌리언인가 20빌리언인가 한번 확인은 좀 부탁드리고요. 그게 저도 아침에 쭉 보면서 야, 이 삼성하고 구글하고 이 지금 또 협상 시즌에 들어갔나 봐요. 네. 근데 요즘 삼성이 계속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걸 약간은 협상 카드로 쓰는 게 아닌가. 우리가 빙으로 바꿀 수도 있어. 예. 어떡할래 너네. 그리고 빙으로 바꿀 만한 이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꼭 이게 협상 카드로만 쓰는 게 아니라 지금 빙과 챗GPT가 결합한 형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진짜 협상 카드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바꾸려고 하는 건지 이런 뉴스를 보니까 구글한테는 상당히 큰 위협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도 적어 놓으셨지만 구글이 검색 시장의 마켓 셰어가 그죠? 예, 한 90% 정도 됩니다. 90%가 넘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핸드폰이 뭐 삼성하고 애플 양강 구조 거기에 물론 이제 중국 업체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삼성에서 구글이 아니라 빙으로 바꾼다. 이거는 예. 모바일 검색 시장에 있어서 큰 지각 변동이죠. 뭐. 예, 그렇죠. 네, 20빌리언이 맞습니다. 네. 맞는 것 같고 네. 방향도 방향도? 구글이 애플한테 애플한테 주는 예. 거네요. 네. 그죠? 이거는 왜 그런 거죠? 구글이 애플한테 돈을 내고 애플 휴대폰의 디폴트 값을 구글 걸 쓰는 거죠. 구글이 애플한테 오히려 돈을 주고 예. 우리 걸 써달라 이런 거네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삼성하고 구글 계약도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네. 가장 최근 계약 기준으로 구글이 삼성에게 30억 달러를 줬다고. 네. 그러면 오히려 네.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거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거꾸로 생각했는데 어. 하드웨어 제조업체가 네. 이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침 신문 기사 보면서도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검색을 많이 쓰면 쓸수록 구글의 광고 단가가 올라가고 광고 매출이 늘어나니까 굳이 하드웨어 업체한테 우리 걸 좀 써달라 해야 되는데 하드웨어 업체가 삼성이 왜 그걸 구글한테 그렇게 돈을 주면서까지 하나. 아니 거꾸로요. 반대입니다. 네. 구글이 그러니까 삼성에게 돈을 주고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실제로는 구글 네. 입장에서는 검색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할수록 좋은 거니까 예. 오히려 그래 돈을 주는 게 맞지 않나는 생각도 했었는데 헷갈렸는데 빙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 구글 검색 엔진이 이제 경쟁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플랫폼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예. 하드웨어가 엄청난 플랫폼인데 예. 그러면 협상 카드를 쓰면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제안을 받았다. 우리 걸 좀 써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바꿀 수도 있는데 너네가 뭐 20빌리언이 아니라 뭐 30빌리언이라든지 좀 더 줄 수 있냐 이런 그렇습니다. 협상 카드로 쓴다는 거네요. 그죠? 제가 헷갈려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디폴트 값으로
구글 검색을 넣어놨는데 예. 예, 빙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고 예, 하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협상을 하고 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으로 ASML이 어제 한 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TSMC에서 ASML EUV 도광 장비 주문 한 40% 오더 컷 한다 이런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국 IRA 법안 말씀드렸던 자동차들 네, 일단 $7,500 전에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모델들 말씀드리면 캐딜락의 리릭이라는 모델이 있고요. 쉐보레, 볼트, 블레이저, 이케녹스, 실버라도 그리고 크라이슬러의 퍼시피카 그리고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링컨의 에비에이터, 그랜드 투어링, 테슬라 모델 3&Y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제조사 차량만 명단에 올라갔고요. 현대 기아차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이전에 GV70은 받았었는데 이번에 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오히려 제외가 됐고요. 바이든은 30년까지 신규 판매 자동차 50%를 전기차로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래 링크를 또 같이 첨부를 했는데 차량의 가격이나 어떤 차들인지 이런 것들이 또 아래에 이 링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이번에 다 빠지면 하지만 지난번에 그 렌트카 업체라든지 예. 리스 네. 그걸로는 계속 팔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 네. 그러면 뭐 별거 뭐, 차이는 없네요. 뭐 이게 뭐 특별한 얘기는 아니에요. 네. 계속 이렇게 예상되어 왔으니까. 네. 머크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프로메테우스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를 10.8 빌리언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인수가 되는 기업의 주가가 거의 70% 정도 올랐었습니다. 이 회사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그리고 기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개발 중인 회사이다. 그쪽에서는 임상하는 것을 계속 지켜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찰스 샵 어제 한 3.9%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5.12 빌리언으로 YY로 10% 정도 증가를 했고요. EPS는 0.93, 93센트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컨센을 하회, EPS는 컨센 상회하면서 약간 혼조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일단 그 매출에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시면 순이자 이익이 2.77 빌리언 YY로 27% 증가를 했고요. 컨센서스도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순이자 마진 NIM은 2.19%, 컨센보다는 한 0.1%, 조금 안 나왔습니다. 0.01%인데 네, 0.01, 네. 뭐 거의 인라인하게 네. 똑같이 나왔어요. 네, 실적도 인라인하게 나왔는데요. 네. 자산관리 수익이라든지 트레이딩 매출이라든지 그리고 뱅크 디파짓 어카운트 피 요게 YY로 49% 감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출 규모가 워낙 작습니다. 0.15 빌리언밖에 안 되고요. 또 기타도 한 YY로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계좌 수를 잘못 적었는데 3,400만 개 정도가 좀 더 됩니다. 3,400만 개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 고객 자산이 7.58 트릴리언 YY로 3.6% 정도 감소를 한 것으로 나왔고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고객 자산은 소폭 줄었네요. 예, 소폭 줄었습니다.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높게 나왔고요. 여기서 그렇네요. 또 회사에서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게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예치금이 워낙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투자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기 채권이 좀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한 170빌리언 정도 QOQ로 2% 감소하긴 했지만 YY로는 한 61%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야, 근데 고객 자산을 보면서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7.58 트릴리언 달러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야, 이 거의 일경인 거잖아요. 예, 일경이고 그 블랙록 자산이 9트릴리언이거든요. 그렇죠. 예, 9트릴리언하고 거의 이제 별 차이가 없는. 야. 뭐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거죠. 7.58 트릴리언.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그 은행 디파짓인데요. 디파짓이
325.7 빌리언으로 QOQ로 한 10% 감소를 했고 YOY로는 3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예금이 있었던 것들이 줄었는데 그래서 이게 완전히 나갔는지 아니면은 찰스 슈왑의 또 다른 상품들로 갔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찰스 슈왑의 MMF 상품으로 좀 이동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MMF가 357.8 빌리언, QOQ로는 28%, YY로는 150%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금이 줄어들었지만 MMF 이 단기 상품으로 자금이 좀 다시 유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MMF만 보지 않으면 은행 예금 디파짓이 전년 대비해서 30%나 줄었다고 하면 와 이거 이 회사도 역시 뱅크런이 있었구나 막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MMF로 150%나 증가를 했고 최근에 제가 읽었던 기사에도 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디파짓에서 돈이 빠져나간 게 MMF로 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MF로 간 이유가 MMF에서는 언제든지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그죠? 그런 금융자산에 바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기 상품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제 그 은행에서 예금이 줄었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운용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준 거잖아요. 예금으로 해서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이 회사 이제 손익이 안 좋아질 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는데 예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뱅크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그 페드에서 돈을 좀 조달을 했더라고요. 분기에 예금이 준 게 이제 한 40빌리언 정도 줄었거든요. 작년 말 대비해서. 그런데 페드에서 조달한 돈이 한 45빌리언 정도 돼요. 예금이 줄어든 만큼 페드에서 조달을 했어요. 딱 조달을 했네. 그러면서 이 회사가 하는 말이 그 뱅크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자산,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페드에서 한 60조 정도를 그냥 딱 꽂아주면서 그렇네요. 잘못했다가는 그 뱅크런의 돈을 내주기 위해서 또 국채를 판다든지 자산을 팔면 그게 크게 금융위기로 또 번질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조기 수습을 딱 해준 거네요. 그리고 자산 운용 사이드에서는 이제 고유 자산하고는 분리해서 운용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MMF로 그 이동을 했고요. 또 주식 자산이 좀 매도가 되면서 채권 자산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7트릴리언이 넘는 고객 자산을 운용하니까 약간 대표성이 있는데 이 회사가 월별로 그 고객 자산 중에서 자금 이동에 대해서 디스클로즈한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예금이 줄고 MMF가 늘고 주식을 고객들이 매도하고 채권을 사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회사가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은 이제는 안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분기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안 하고요. 다만 이제 분기 배당을 한 14% 정도 올렸습니다. 25센트밖에 안 돼서 그렇게 크진 않은데 오히려 올렸어요? 분기 배당은 올렸습니다. 배당은 올리고 자사주 매입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PER을 좀 보니까요. 최근 6개년도를 보니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한 19배 정도 이렇게 되는데 현재 한 13배 밴드 최하단 수준에 있더라고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거의 한 39% 하락을 했다가 어제 또 오르면서 한 35% 정도가 됐는데 일단 멀티플을 보면은 밴드 최하단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PER은 싼 편입니다. 6년 평균이 PER이 19배인데 현재는 13배니까 PER 밴드로 보면
최하단에 와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싸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배당을 오히려 줄이지 않고 늘리는 거 보면 네. 우리 괜찮으니까 배당 투자하는 사람들은 안 빠져 우리 회사 주식 안 팔아도 돼 이런 메시지를 좀 줬다 그죠? 그렇습니다. 원래 은행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은행주들이 고배당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이게 주당 25센트요? 네, 맞습니다. 25센트면 주당 1년이면 1달러. 1달러고 네. 지금 주가 얼마인데요? 40. 시가 배당률이 얼마 정도 네, 되나요? 어제 종가가 52달러. 네, 52.77입니다. 그러면 2%다 한 그죠? 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에다가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하면 네. 보통은 이제 한 5% 정도까지 주저하는 이 대도로 하긴 하는데 지금 배당 수준은 2%. 자사주 매입을 중단한다고 밝혔거든요. 네. 중단한다는 이유가 중요한데 향후 네. 있을지도 모르는 뱅크 섹터의 좀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은 일단 중단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자사주도 중단하고 배당도 중단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예, 배당은 그렇습니다. 하고 원래 금융 위기 가능성이나 뭐 혹독한 경기 침체 온다 이러면 은행이 대출이 부실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럴 때는 좀 보수적으로죠. 예, 운용을 하고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예. 자사주 매입은 일단은 중단을 예. 네. 한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네, 그래도 어제 시장 네. 그 찰스 수합은 네. 주가가 얼마 올랐다고요? 3.9% 정도 올랐습니다. 예. 네, 찰스 슈왑 어제 실적 발표 장전에 있었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시상님 추가하시네요. 제가 좀 이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 네. 데이터를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네.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크게 뭔가 문제시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 하나하나 좀 더 뜯어봐야 되는데 예. 찰스 수합 부분은 어제 이 찰스 수합 실적을 앞두고 우리 시장도 조금 예. 약했었잖아요. 뭐 증권이나 은행주도 약했었는데 그렇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지난 3월달에 은행 위기로부터 거의 지금은 좀 이제 약간 페이드 웨이 예. 그렇죠? 예, 금융 위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페드의 이런 빠른 조치 등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시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시장이 너무 미리 좀 걱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어제 우리 시장 빠지다가 종가에는 네, 플러스로 그렇습니다. 끝나긴 했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